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24학년도 수능 29번을 선생님이랑 함께 풀어볼 건데요. 아직 이 문제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화면 넘겨줄 테니까 멈춰가면서 혹시 답이 몇 번일까 한번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OT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선생님은 해석을 거의 해주지 않고 그때그때 나오는 개념을 조금씩 짚어주면서 웬만하면 해석 말고 문법적인 지식으로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여기가 나오면 여기부터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면 예전 수능에서는 맞았을지 몰라도 요즘 수능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부터 봐라? 자, 요 부분이 있으면 여기랑 엮인 부분 있죠?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인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그냥 훈련하세요. 앞에 안 읽는 게 어디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살짝 가로 쳐주고 주어, 동사까지 나옵니다. 주어, 동사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뭐 이제 전치사구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괄호를 쳐주면요. 문장 완전하죠, 앞에가. 완전절이 나왔는데 그 뒤에 컴마하고 ing가 나왔다 또는 pp가 나왔다. 그럼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죠.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이전에 혹시 컴마부터 컴마가 아닌지 한번 끝까지 빨리 살펴본 다음에 그런 거 아니죠? 컴마 한 개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사구문이란 뜻이에요. 왜냐? 앞문장이 완전하면요. 사실은 여기 뚝 띄워놓고 뒷문장 안 나와도요. 이거 괜찮은 문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게 나왔다는 건 얘는 부사절이라는 거예요. 부사절. 네, 그럼 부사절에서 ing나 pp가 나올 수 있는 거 분사구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 중에서 능동분사구문이냐 수동분사구문이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은 이 문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조건 ing가 맞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 근데 이거는 1초 만에 풀 수 있었죠, 사실. 주어 나왔지, 동사 나왔지, 아, 이거 분사구문이구나? ing 맞지? 선생님, 근데 ing가 맞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은 쌤이 이형식 동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기억났죠, 이제? 쌤이 어떻게 생겼어요? 투부정사가 나올 때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가 나올 경우에는 보통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투부정사가 안 나올 경우에는 형용사가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seem to know, 아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형용사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You seem nervous. 뭐 이런 식으로 너 정말 불안해 보인다, 긴장돼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얘는요 전형적인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문장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절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1번 동그라미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친구가 선생님 혹시 저는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맨날 제 감이 틀리거든요. 혹시 다른 방법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분사구문은 여기 원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는 알아야지. 그죠? 근데 접속사는 뭐 지어졌다 쳐요. 근데 주어가 왜 지어졌냐? 앞에 있는 infant라는 주어랑 똑같기 때문에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로 갖고 와서 해석을 해봐요. 유아가 아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됐죠? 능동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ing가 맞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친구들이 처음 선생님이 풀었던 방법으로 풀었으면 좋겠는 게 문법은 문법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해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형식을 1형식부터 5형식에 달하는 단어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진짜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힘들다고 하면 자동사, 타동사까지는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방법 이거 알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법은요. 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로 나뉘냐면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걸로 나뉘어요. 됐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면 그 동사는 타동사, 타의적이잖아요. 목적어가 있어야 문장이 완전하게 돼. 그러니까 타의적으로 완전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정말 쉬운 문장 갖고 볼게요. I love
나는 사랑한다 라고 하면 뭐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한국어로. 말 되죠? 나는 사랑한다. 뭐를 사랑해? 말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타동사라고 해요. 또 해볼게요. 그녀는 먹는다. 그럼 뭐를 먹는지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녀는 먹는다. 그랬을 때 뭐를 먹어? 말 되네. 그러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얘도 역시 타동사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떤가요? smoke. 연기가 suddenly, 갑자기 appeared. 나타났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요. 연기가 나타났다. 뭐를 나타나?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들어가면 오히려 어색하기 때문에 얘는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목적어의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1형식, 2형식의 그 동사의 차이를 한번 알려줘 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는 1형식 동사예요. 1형식. 1형식. 그래서 얘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라요. 완전 자동사. 목적어 필요 없어, 보어 필요 없어 하는 것들이 완전 자동사예요. 예를 들면 appear. 나타나다. 이 반대말도 많이 나오죠? disappear. 뭐 사라지다, 뭐 일어나다, 뭐 occur, happen 이런 동사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2형식은 어떠냐? 목적어 역시 나오나요? 안 나와요. 목적어는 필요 없는데요. 적어도 보어까진 필요하다 그래서 불완전. 하지만 여전히 자동사. 정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비동사. become. 그리고 우리 고3이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remain. stay.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할 때 뭐 이런 상태 동사 있죠? go. 막 이런 것도 된다고요. run도 돼요, run.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2형식 동사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어떻게 그 뒤에 뭐가 필요한지 아냐? 자, 보세요. I, am 까지 쓰면요. 주어랑 동사까지 있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나는 뭐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없죠. 그래서 보충해주는 보어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필요하진 않아요. 나는 뭐를 이다. 말이 안 되니까 우선 목적어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1형식처럼 the smoke appeared 하고 딱 끝날 수 있는 동사가 아니라 적어도 여기 뭐가 형용사나 명사가 뭔가 들어와줘야 되는 게 이제 2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I am 뭐 예를 들면 a teacher 뭐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와주던가 아니면 조금 아까 한 것처럼 you seem 너는 어때 보인다 라고 할 때 어때 보이는데 라는 상태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진 않아도 뒤에 뭔가 보충으로서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you seem 뭐 투부정사가 나올 거면은 to know it. 너는 그것을 아는 것처럼 보여. 또는 you seem hungry. 너는 배고픈 것처럼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seem이라고 할 때 너는 뭐뭐를 인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자동사인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우리 그래도 고3이니까 적어도 요 정도 개념까지는 알고 있자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자, 2번 가보면 위치가 나와요. 그럼 뒷문장 어떻게 해요? 위치는 위치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뒷문장을 보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다.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문장이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they have some difficulty의 위치가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됐어요?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려면 앞에가 관계 부사이던가 뭐 선행사가 뭐예요? gestures이네요. 근데 그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gesture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difficult with 또는 in 정도 쓰니까 이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which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관계부사 쓰고 싶으면 못 쓰면 돼요. where 갖다 쓰면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하면 관계부사.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세요.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이 뒤에는 완전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수능에서 한 문제는 선지 한 개는 정확하게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문장 구성 성분이 다 들어갔는지 친구들이 확인하면 돼. 예를 들면 그들은 주어, 가지고 있다, 동사. 그럼 뭐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말 되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적어까지 나와야 된다. 이 삼형식이잖아요. 삼형식 문장이 완전하다. 거의 다 목적어의 여부로 가려진답니다.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봤을 때 목적어까지 제대로 들어갔나 보시면 돼요. 어쩔 땐 목적격 보어까지 나오긴 하나. 그죠? 목적격 보어까지는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뒤에 문장의 성분들이 다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3번. 3번의 두는 무슨 두예요? 그냥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런 두, 더즈, 디드 이런 거 뒤에 동사 원형 나온다. 그거는 의문문이랑 부정어에서만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두가 나오는 경우는요. 여기 뒤에 있는 동사 강조입니다. 자, 그래서 when they do succeed 라고 쓰나 when they succeed 라고 쓰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두가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succeed란 단어를 보충해주고 좀 강조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것도 나온 김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she loves fruit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녀는 과일을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그녀가 좋아하는 정도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침, 점심, 저녁을 막 과일을 먹을 정도로 좋아해. 그래서 좋아한다는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쓸 거예요? she do 쓰면 안 되죠. 이때는 s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does love frui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영어에서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특히 일반 동사만 강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강조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do, does, did 이렇게 강조의 두가 나옵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4번으로 가볼게요. does가 나와.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약간 해석이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대동사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대명사죠, 명사.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갑자기 does가 나오지 않아요. 앞에서 복수명사가 나왔고 그걸 받아주기 위해서 does가 나온 거예요. 이거 풀기 전에 선생님이랑 이거 한 번만 연습하고 가보자. 어때요? 이거 괜찮죠? 자, 한번 볼게요. My bags are very different to those of others. 자, 요 문장에서 여기 does가 가리키는 게 무슨 문장일까요? 자, 요렇게 대명사가 헷갈리면 쉬운 문장으로 연습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어려운 문장으로 들어가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나의 가방은 are very different. 아주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다른 사람들의 것들과는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비교 대상이 나의 가방이랑 다른 사람들의 것들, 다른 사람들의 가방이랑 이렇게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does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온 복수명사인 my bags예요. 이해됐나요? 자, 한번 보시고요. 요 정도 괜찮죠? 네, 그러면 이것도 앞에서 한번 얘를 받아주는 명사가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 복수명사 나온 거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나왔죠? bodily movements에 해당되는 게 does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능에 나왔을 때 does면 앞에 복수명사 뭐 아니면은 뭐 그
도우즈면 복수명사고 그리고 that으로 나오면 단수명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복수명사가 있나 보고 단수명사가 있나 보고 딱 그 정도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간혹가다 막 앞에 나온 막 복수명사가 막 이렇게 받아줄 때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4번은 맨 마지막에 놓고 풀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른 것들 먼저 다 한번 선지를 확인해보고 다른 게 정 아니면 그럼 4번으로 돌아와서 4번을 조금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맞춰볼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팁입니다. 그리고 5번 가볼게요. 5번은 to be like me. 자, 우선 to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건 to는요. 막 혼자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to는 정말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 무슨 역할이 있죠? 명사 있지, 형용사 역할 하죠, 부사 역할 하죠, 명사, 형용사, 부사 모든 거의 그냥 품사 역할을 다 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to가 나왔는지 항상 문장을 보면서 이 to 부정사가 왜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자, 보실게요. 자, 우선 여기서 whom 뒤에 있는 문장이니까 whom부터 한번 볼게요.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없어? 힌트 줄게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렇죠.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들은 판단한다. 목적어가 없어요. 뭐를 판단하는지. 근데 목적어가 like me, 나와 같을 거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와 같을 거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같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judge 이거는 외워주세요. judg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오형식 단어입니다. 선생님, 그럼 judge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냐면 투부정사는 하는 역할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는 무조건 투부정사가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단어들 있죠. 뭐 있어요? look forward to ing, contribute to ing, devote 뭐 목적어 ing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ing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런 동사가 아닐 경우에는요. 그때는 그냥 투부정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 또 뭐 있어요? judge도 있고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솔직히 어떻게 알아? 학교에서 저지 목적어 투부정사 안 알려줬으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수능 문제에서 나왔다는 건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근데 우리가 이 판단을 할 때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하냐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배운 거고 자 그러면 무조건 투부정사가 아니라 to 뒤에 ing가 나오는 그런 동사를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어떤 거 있어요? commit to ing, devote 목적어 to ing, look forward to ing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뭐 key to ing 뭐 이런 식으로 ing가 나오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조금 친구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조금 정리해서 아래에다가 댓글 설명하는 란 거기다가 조금 더 보충해서 써놓을 테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은 조금 외우고 갈게요. to 뒤에 ing 나오는 거 우리 내신에서도 정말 많이 다뤘었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정말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래도 외워야 될 것까지는 조금 외우고 갔으면 좋겠다. 됐어요? 그냥 단어 정도 외운다 생각하고 그리고 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뭐 나왔나 한번 짚어볼게요. 자, 1번은 분사구문 나왔죠? 네, 그래서 분사구문은 다시 설명하자면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나서 뒤에 컴마 하고 나서 ing냐 pp냐 그거 가려보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2번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불완전한지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3번은 뭐가 나왔을까요? 3번. 아까 3번 기억나나? 3번. 강조의 두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좀 궁금한 게 만약에 강조의 두를 친구들이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거는 특수구문이기 때문에 거의 문법책 거의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강조 나오는 부분에 같이 나오니까 꼭 공부해 놓고 4번은요. 대명사 나왔죠? 그래서 대명사는
단수냐 복수냐 따져보는 그 수일치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복수. 자, 만약에 복수일 경우는 도우주지만 단수일 경우는 뭐로 나와요? 대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5번. 5번은 우리 저지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문장이 나왔네요. 자, 요렇게 해서 한 문제 끝내봤는데요. 친구들이 어느 개념이 조금 부족한지 알겠죠? 여기 1번부터 5번 중에 내가 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있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반드시 공부를 조금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개념은 개념서 어차피 한 권씩 다 있잖아요. 문법책. 그러니까 그 개념서에 가서 나 이 부분 좀 부족했네 생각하고 개념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문제도 몇 번 풀어보고 비슷한 문장 가지고 와가지고 적용시켜보고 하는 것까지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24년도 대학 수학 문제 29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